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물차 사고 발생 건수가 약 2만 7천 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부상자는 약 12만 6천 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무려 2,900명에 달했는데요. 자, 이렇게 화물차 운전을 비롯해서 위험률이 높은 직업일수록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 사용 설명서는 극한 직업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자, 직업의 특성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증권들도 꼭 꺼내서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설명서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건설 현장. 때마침 현장으로 대형 화물 트럭이 들어옵니다. 이 트럭은 공사를 하며 나온 흙을 사토장으로 나르는 운송수단으로 이곳에서 화물 트럭 운전사인 강용호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현장 다니면서 이제 흙 싣고 또 건축 폐기물도 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파견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과연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용호 씨의 하루, 극한 일상은 어떤지 가까이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피해 보통 새벽 6시 정도부터 이동을 시작. 하루의 대부분을 운전대 앞에서 보낸다는 용호 씨. 보통 운전으로 치면은 한 10시간 해요. 4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한 베테랑 트럭 운전사지만 시야에 사각지대가 많은 대형 트럭 운전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들은 이제 이런 그 도로변에 이렇게 아스팔트 이런 데로 다니지만 우리는 그 흙길로 많이 다니거든요. 공사 현장. 그래서 이렇게 산 같은 데도 막 가고 그 길이 상당히 좀 그 협소하고 좀 굴곡이 좀 많이 심하고 아스팔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비포장이다 보니까 운전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죠. 경험이 좀 많아야 되죠, 아무래도 하려면. 서울의 공사 현장에서 외곽의 사토장을 하루에 4-5번 오가는 것이 그의 일과. 외곽으로 갈수록 대형 트럭이 진입하기엔 힘든 좁은 도로들이 이어집니다. 매번 달라지는 도로 사정에 대처하는 것도 그의 극한 일상의 일부입니다. 당일 공사 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작업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동 횟수가 그날의 일당과 직결되다 보니 빠른 작업과 이동은 필수. 무엇보다 대형 트럭과 한 몸같이 움직여야 하는 생활이기에 강용호 씨의 일은 위험 직군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떤 적이 핑 돌 때도 있어요. 모든 그 긴장을 확 풀고 집에 들어가니까. 직업별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사업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 수준에 따라 보장 범위나 가입 금액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직업급수 1급, 외근직은 2급, 생산직이나 건설 현장직은 3급으로 분류됩니다. 상급은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고객들이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대비가 필요한 직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요소들이 겉으로 두드러지는 직업들만 극한 직업이라 볼 수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47.7%나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뇌의 심혈관 같은 아주 얇고 작은 혈관들은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출근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 극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스튜디오에서 풀어봅니다. 네, 화물트럭 운전하시는 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야, 화면으로만 봤지만 정말 힘든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사실 그 영상에 나온 그 네. 운전기사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어머, 네. 정말요? 모르셨죠? 예. 네, 그 작가님이 네. 그 주변에 극한 직업 하는 분들 없으시냐고 여쭤봐 주셔서 네, 저희 아버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영상 보시니까 극한 직업 맞는 것 같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한 전문가가 왜 잘생겼나 생각했더니 아버님 닮아서 네. 잘생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아니, 근데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족으로서. 네, 그럴 수밖에 예. 없습니다. 항상 그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출근하는데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시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네,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은 피곤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졸음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운전직을 하시는 분들의 가족분들은 항상 이 졸음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네. 노심초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네. 예. 네, 이런 화물 트럭을 비롯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건설 현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장비를 운전하시는 기사들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위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7년 12월에 저도 사실은 이 공사 현장 근처에서 큰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날도 이제 시청자님 상담차 이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추더니 앞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려도 멈춰 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앞을 봤더니 아주 커다란 트레인이 이제 넘어져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덮쳤던 사고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빨랐으면 저도 그 사고를 당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날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건설 현장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곳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매몰된다거나 이런 사고들을 저희들이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사고 당하신 분들의 또 가족분들도 얼마나 참 답답하고 황망하고 애가 탈까 하는 걱정들이 참 많이 되는 네네. 곳이 바로 이런 건설 현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저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이제 마음적으로 괜히 좀 굉장히 힘들죠. 그럼요. 근데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후유 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거나 네. 가정경제 주축이 원동력이 멈추게 된 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17년 현재 60세부터 64세까지 국민들의 88% 이상이 본인 혹은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70세부터 79세까지 국민들 중에 60% 이상이 본인 혹은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한 가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이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가 생겼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으로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경제적인 부분, 바로 보험료잖아요. 한 달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여기서 또 쪼개서 또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장애 사고나 사망 사고가 생겨서 그 소득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최적의 상황에 어떤 그 사망 보험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화물 트럭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한 또 위험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예,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운전도 많이 하시고 무거운 물건도 자주 나르십니다. 최근에 뭐 명절이 되면은 이분들이 밤 늦게까지 배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루에 꼭 해야 되는 할당량도 있고 그다음에 건별로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택배가 오면 박스가 구겨져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네. 무거운 쌀이나 물을 시킬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택배회사에서 사망 사고가 났었죠. 맞아요. 높은 업무적인 강도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택배회사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하면 아무래도 운행과 관련된 거라고 추측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물류들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감전 사고 사망, 그리고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그리고 상하차 트럭과 트럭 사이에 껴서 사망한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요 현재 이런 일이 국민 개개인에게 생겼을 때 따로 어떤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망 사고, 그로 인한 유가족의 어떤 생활고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각종의 어떤 위험 직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좀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험 대비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우선은 이 위험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을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상해보험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네. 여러 가지 특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애,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신골절 치료비 특약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골절 진단비는 한 사고로 인해서 여러 군데가 골절이 되더라도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주는데요. 이 신골절 치료비 특약은 한 사고로 인해서 여러 군데의 다발성으로 골절이 생겼을 경우에는 각 부위별로 지급률에 따라서 합산을 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저는 상해 후유 장애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각 해당 부위별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 후유 장애에 1억 원을 가입을 했다는 가정하에 팔이 절단이 되어서 50%의 장애 지급률을 판정을 받게 되면은 1억 원에 50%,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장애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준비하시는 거를 꼭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중요한 게 또 보험료가 중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까지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네. 40세 남성과 50세 남성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를 다루는 위험한 이제 생산 직군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해 봤는데 상해 후유 장애를 1억 원 가입을 하고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조건이 40세 남성분은 15,200원의 월 보험료가, 그리고 50세 남성분은 14,000원의 월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특약을, 이 상해 후유 장애라는 특약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위험한 직군에 계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제 사망이겠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하지만 사고 나가지고 바로 사망을 하시게 된다면 사실 병원비는 많이 안 쓰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상해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데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해보험은 주계약이 상해사망, 그러니까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사망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이라는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해사망이라던가 재해사망 특약은 일반적으로
그 질병 사망 보험금이나 아니면은 일반 사망 보험금의 보험료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쭉 상담을 다니다 보면 전문가님이 저는 이런 상해보험을 준비했어요라고 딱 이렇게 증권을 보여주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일반적인 상해 사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상해 사망 혹은 대중교통으로 사망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렇죠. 예. 심지어는 예, 어디서 봤어요. 증권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네. 심지어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평일에만 사고를 났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공휴일에만 사고 나는 걸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 금액은 뭐 5억씩 되는데 보험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상해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저희 마음이 상해요. 네. 아직 개그. 예. 아재 개그는. 자, 위험 직군의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보험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조건 가입이 될 수 있나요? 어때요? 무조건 가입이 되지는 않고요. 아, 예. 네, 가입이 거절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험한 취미 활동 있죠. 뭐 스킨스쿠버,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군 중에 직업군인이신데 헬기를 타신다거나 네네. 특전사라고 하시거나 지뢰를 탐지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의 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생산직이나 아니면 운행직 군에 계신 분들은 가입은 되지만 그 특약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00만 원인데 네. 한 회사에 문을 두드렸더니 30만 원밖에 내가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죠? 세 군데 다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중복 가입까지 막지는 않기 때문에 아하,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사고 위험률이 높은 직업을 가진 가족 있으십니까? 각종 상해 사고 보험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번호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화물 운송직 그리고 뭐 생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물론 뭐 극한 직업 굉장히 많잖아요. 또 어떤 직군들 얘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극한 직업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자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동차 정비소 하시는 분들은 그 자동차 정비소 자체가 또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와 관련된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정육점 하시는 분들은 육류를 이제 자르거나 또 뼈를 이렇게 가른 이런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면은 이제 절단 사고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큰 직종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저는 극한 직업 하면 네. 이분들 빼놓지 못할 것 같아요. 경찰관 분들하고 소방관 분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몸과 재산을 이제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번에 좀 이례적인 화재가 났죠. 강원도에서 네네. 소방청 추산으로 전국적에 870여 대의 소방차들이 이제 집결해서 맞습니다. 화재를 이제 소화를 했다는 뉴스였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불 속에서 나오지만 누군가는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간다. 바로 우리 소방관 분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 소방관 분들의 희생 정신 박수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자영업 뭐 또는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추천 좀 할 만한 그런 보험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네.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인데 예.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이런 위험 직군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특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해 50% 이상 후유장애 연금 특약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사고로 인해서 내가 50% 이상의 후유장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가입 금액 혹은 가입 금액의 10%를 10년 동안 매월 사고 발생일에
지급을 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했다. 그럼 장애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5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눈빛이 50%라는 네. 걸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계셨어요. 예, 예. 그래서 50%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한 특약을 10년 동안 생활비처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네. 오늘 주제가 위험직군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위험직군 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상황, 가장 큰 위험 상황, 바로 사망에 대한 준비로 사망보험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관계는 잠시 미뤄두고 네. 그 전에 여러 가지 관계 정리를 먼저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 사망보험에서 보시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계약자고요. 그리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예요. 그런데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그 사망보험금은 누구 돈일까요? 바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사망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계약자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계약자인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약자일 경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인 계약자가 아버지인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그 보험금은 계약자인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약자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은 그 가족 중에 누군가 계약자 되신 분의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의 어떤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또 계산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관계에 얽히지 않으시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계약자와 수익자 이런 관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팁이네요. 예. 자, 오늘 극한직업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만큼 이 직업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던 얘기인데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그 보험이라는 게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병력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숫자가 복잡하게 얽혀진 상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합당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험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직업에 대한 고지가 잘못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이제 증권이 있지만 내가 고지 위반으로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의 보험금을 삭감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의 특약이 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요즘은 여러 가지 일을 좀 동시에 하는 경우, 직업이 또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갑자기 그 생각난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원래는 일반 사무직이세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주말에는 인테리어 형님을 도와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떤 직업이 가장 위험할까요? 그렇죠. 일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인테리어가 좀 네, 맞습니다. 예. 네, 인테리어 네네. 직업이 이제 가장 위험한데 일반 사무직들보다는 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위험한 직업을 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직업에 따른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이 상해보험 보험료를 예시로 들어서 좀 비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에 대해서 제가 그 보험료를 알아봤는데요. 50세 남성이 20년 동안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조건하에 상해 사망이 1억 원,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그리고 5대 골절 진단비 200만 원, 상해 수술비 150만 원, 그리고 골절 진단비와 수술비가 각각 3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1급 직업군이 월 보험료가 28,000원, 그리고 2급이 41,400원, 그리고 3군이 51,300원으로 이렇게 위험률에 따라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그 위험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차이가 나더라도 본인의 그 가족에 대한 경제를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의 직군에 대비한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꼭 기억을 해둬야 하는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시청자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전화 온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의 남편분께서 네. 이제 사고로 뇌출혈이 생기게 되신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가입했었던 보험에 뇌출혈 진단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뇌출혈 진단비가 나올 줄 알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못 받았다. 는 항의성 이제 궁금하셨던 게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자주 말씀드리는 뇌출혈 진단비 혹은 뇌졸중 진단비는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만 보장을 해드린다는 걸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 관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거의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외상성 뇌출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상해보험 중에서 뭐 뇌내장 손상 수술비라던가 아니면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같은 특약들을 통해서만 이런 외상성 뇌출혈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진단비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극한직업 특집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이런 특약은 없었다. 이것은 보험금인가 보너스인가? 가성비가 매우 좋은 특약이 있어요. 네네네. 중환자실 입원 일당 보험료를 6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월 보험료가 3만 원 수준이에요. 이분이 그 생산 라인에 계셨던 분인데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가 다치면 정말 크게 다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서 네. 이제 보험료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났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반 상해 입원 일당의 경우 3만 원을 설정을 하면 보험료가 10,000원에서 2만 원 선인 것에 비해서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60만 원씩을 지급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3만 원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유익한 특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극한 직업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또 혹은 자신의 직업이 위험한지 또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상담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죠.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요양보호사인데요. 네네. 어떤 부분 궁금하셨어요? 저는 그 남편이 목회일을 하고 있고요. 예. 월급 받는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저희 그 교회 다니셨던 분한테 보험을 몇 개 가입한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분하고 연락은 안 되고 있고, 저희 부부가 가입한 보험이 뭐 잘 가입을 한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뭐 잘못된 게 있다거나 하면 다시 좀 리모델링도 하고 싶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좀 답답하시죠? 예. 자, 부부의 보험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지금 보면요. CI 변액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우선 네. 변액 상품이라는 게 펀드 적립금이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을 알고 가입을 하셨나요? 그런 거는 솔직히 내용은 잘 몰랐고요. 그 보험 하나 가입을 하면 사망보험금이라든가 뭐 건강보험까지 그냥 하나로 다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알고 나니까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는 그냥 사망보장 뭐 이런
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요. 살아있는 동안에 뭐 어디 아프거나 했을 때 혜택을 좀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 이런 거는 따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 이 보험료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조금 더 할 수 있나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네네. 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네. 네. 저희 전문가들이 또 시청자님께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증권 분석부터 해보죠. 지금 이 시청자분 부부의 증권을 보면은요. 예. 액수가 크니까 지금 말씀 중에 뭐 노후연금 이렇게 노후 준비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액수가 크니까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셨을 확률이 큰 바로 변액 CI 아하. 이 보험입니다. 변액 CI 보험은 우선 그 변액으로 한다는 이제 기본 바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볼 거는요. 특약 비용이 일단 다 빠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CI 그리고 종신이기 때문에 사망보험이 역시 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가 남편분의 보험료 23만 4,800원 중에서 특약보험료가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위험보험료가 또 빠지고 남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절반도 훨씬 안 되는 금액으로 적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마저도 변액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갔던 금액보다 높을지 낮을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CI 보험이라서 그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보험을 이제 부부가 각각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 사업비가 각각 차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해볼까요? 네, 우선 그 가입하신 보험 중에 그 변액 CI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청자님께서 아까 사망보험금보다는 살아생전 위주로 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변액 지금 그 특약도 80세로 되어 있는 변액 CI 보험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암보험도 가입하신 걸 보니까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 갱신형도 결국에는 100세까지 살아계시면 그때까지 오르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정리를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부가 각각 월 5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만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각각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입하신 그 일자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에 대해서 50만 원을 25만 원 정도로 절반 감액을 한 이후에 그 25만 원 감액한 부분을 추가 납입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살아생전 보장받는 걸 위해서 새로운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보장 금액은 암 4천만 원 하고 뇌혈관, 뇌졸중 각각 1,000만 원. 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증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64세 수술비, 뭐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 이 정도로 했을 때 배우자 남편분이 월보험료가 18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아내분이 14만 7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변액 CI 보험에 실손 특약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착한 실손으로 변경을 하여서 남편분은 16,700원의 월보험료, 그리고 아내분은 21,500원의 월보험료, 이렇게 해서 합산 배우자님이 19만 9,700원으로 그리고 아내분이 16만 8,500원으로 기존에 납입하시던 월보험료가 48만 4,600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신규로 준비했을 때에는 36만 8,200원 정도로 11만 6,400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이렇게 살아생전 받을 수 있는 암진단금과 그리고 심뇌혈관 그리고 수술비까지 추가로 한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소한 금액을 갖고 뭐 따로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추가를 하셔서 좀 더 튼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또 보험료 절약 방법,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죠. 자,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현장으로 향한 보험 사용 설명서. 그런데 이 익숙치 않은 발걸음은 누군가요? 박법팍팔사 뿔물 뿌리는 보험계의 미남 이동훈 전문가입니다. 신진샹숑 가수의 신진샹숑. 네, 오늘 의뢰인분께서 아나운서 지망생 분이셔서 발음 배틀을 한번 해보러 가려고 지금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지금 아나운서 지망생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하는 이동훈 보험 전문가. 오늘 의뢰인은 여기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완전 방송국 같네요. 한번 볼까요? 살금살금 문을 열어보고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위해 스스로 극좌, 극우를 표방하는 사람들, 바른미래당은 굳건히 위치를 지키 분명을 부족해 17살 퇴사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와, 정말 아나운서 같은데요? 아니면 여기? 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톤이 너무 일정하면 단순해 보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관계, 장관.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머, 보험 사용 설명서 안방마님 아니세요? 오늘 의뢰인이세요? 아니죠. 저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안방마님이잖아요. 그럼 의뢰인분은 혹시 어디 계시죠? 아, 네. 바로 이 친구입니다. 미래의 아나운서로 노리는 이재우 의뢰인.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스피치 학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를 배출해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인물도 좋으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좀 아나운싱을 연습해 보시는 거 어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오, 네. 오, 대단하신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들의 콩깍지는 콩깍지인가? 잘 안 되네요. 네. 네,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드니까 제가 오늘 좀 한 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시작!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규모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서라도 소방관의 국가 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진화대 정규 직화 등 신분 불안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 뉴스 앵커분을 직접 뵙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연습해야 되냐고요? 한 2년 정도. 네, 그냥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과감하게 접고 보험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의 의뢰인, 그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목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목이 조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칼칼하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목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뢰인.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 4월에 착한 실손이라고 나왔어요. 사회로의 첫걸음을 떼기 전 과연 그에겐 어떤 보험 처방이 내려질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재호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호 씨는 부모님이 가입해준 보험을 스스로 관리하며 어떤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추가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꼈다는데요. 자신이 꾸민 아나운서 직업 특성상 목을 많이 사용하는 탓에 성대 관련 질병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현재 보험 어떻게 설정돼 있을까요? 의뢰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은 실손 의료비가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으로 상해 후유 장애와 상해 사망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들어간 실손 의료비의 보험료가 갱신률이 높은 보험이라 아쉬웠고
또한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 큰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씨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비 보험을 착한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하고 아직 30세가 되지 않아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해 어린이 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합니다. 신규 가입할 어린이 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회초년생인 만큼 큰 부담 없는 선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준비, 월 보험료를 4만 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의뢰인께서 걱정하셨던 성대 결절 수술이나 무록 수술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 담보를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3대 진단금과 암 수술 담보는 물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재호 씨 총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에 비해 약 3만 원이 상승하게 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 2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갱신 시 1년간 보험료가 내려가는 착한 실손 의료비를 통해 갱신율에 대한 부담을 덜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어머나! 네, VCR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쑥스럽습니다. 자, 현장 출동 보험을 제구서 오늘은 아나운서 지망생 이재호 씨 만나봤는데요. 자, 앞으로 멋진 아나운서가 되길 저희들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쾌한 보험 상식 코너죠. 보험 쪽집게 순서입니다. 이문섭 전문가 나와주세요. 어려운 보험 상식 알기 쉽게 콕콕콕콕콕콕 집어드리는 보험 족집게 박사입니다. 요새 가게가 어렵다 보니까 보험료부터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보험료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진 것이 바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인데요. 오늘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장은 같지만 일반 상품 대비 보험료가 약 20에서 30% 저렴한 상품인데요.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해지 보험과 비슷한 저해지 보험도 있는데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 상품 대비 보험료가 약 10에서 15% 더 저렴한 대신 해지 환급금도 일반 상품보다 적습니다.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춰주고 대신 이러한 장치를 해놓은 건데요. 그런데 많이들 모르고 계신 사실 중 하나, 족집게 박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해지 환급금이 계속 없는 건 아닙니다. 납입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일반 상품보다 더 많은 환급금이 붙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연령이나 상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20년 납 기준으로 20년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납입한 보험료의 약 110%, 많게는 130%까지도 해지 환급금이 붙는 상품들도 있다는 점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이 등장하면서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나왔습니다. 병력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높은 보험료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팁, 이게 바로 꿀팁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제가 콕콕 집어드린 꿀팁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집게 박사 이무섭이었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을 위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4050 여성 인생 설계 특집인데요. 자, 중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